브랜드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방법. 타임머신. 그렇다면 예쁘거나 신박하거나 특수하거나 부티나는 상품들 중 현재는 비어있어 보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성장이 예상되는 니즈의 조건을 가진 상품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상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만일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수년이 흐른 미래의 모습을 보고 올 수 있다면, 현재는 비어있어 보이지만 곧 성장할 시장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릴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타임머신을 대신해 가까운 미래 시장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지역 간에 존재하는 시장 수준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오프라인 시절 매장을 운영하던 셀러들이 장사에 주로 사용하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대도시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물건을 발빠르게 소싱해서 지방 도시에서 팔고, 지방 도시에서 유행하는 상품은 더 오지의 상권에다 파는 지역 간에 존재하는 소비 수준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지역 간의 소비 수준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예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경쟁력을 잃고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간 상권이 평준화된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동일 상품 배송이 가능한 국내 지역 간 시장 수준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바다 건너 국가 간의 시장 수준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비어있어 보이지만 앞으로 성장할 시장을 찾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카테고리의 소비 수준이 국내 시장보다 항시 몇 년 앞서 있는 특정 나라의 현재 시장 상황을 보는 것이다. 즉, 특정 해외 시장에서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은 결국 국내 시장에선 근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의미하게 비어있는 니즈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원리는 상품 카테고리 차원은 물론 단일 상품 단위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에 처음 선보여 크게 성공한 상품들이나 브랜드들은 이처럼 해외에서 먼저 유행했던 상품이나 브랜드를 누군가 남보다 먼저 국내에 들여와 성공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상품들의 대부분은 런칭 초기에는 대중들에겐 낯선 탓에 저런 걸 누가 사겠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중들이 해당 브랜드나 상품에 익숙해져 가면서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왔다. 물론 모두가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과거에 국내에서 성공한 신규 상품이나 브랜드들의 대부분은 이 같은 국가 간의 소비 수준 차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초보 셀러들은 비어있는 잠재 시장을 찾아내기 위해 국내 소비자 니즈를 조사하고 경쟁 상품을 분석해 본인들의 머릿속에서 뭔가 그럴듯한 상품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보려고 노력하지만, 조금이라도 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상품들이 앞서 언급한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 런칭된 상품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앞서 해외 시장 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 조사야말로 브랜드 런칭을 마음에 두고 있는 개인 셀러들이 비어있는 잠재 시장, 잠재 수요가 있는 상품을 찾기 위해 무엇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공장 소싱이 가능한 해외 시장 상품. 한 가지 희소식은 과거에는 선진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상당수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었지만, 현재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아주 극고가의 명품 제품을 제외하곤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같이 원가가 싼 나라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중국, 인도의 공장들이 최근 선진국들의 내수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줄어든 생산 오더량을 메꾸기 위해 직접 해외 무역 박람회에 나오게 되면서 바야흐로 개인 셀러들에게도 선진국에서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수준의 상품들을 싼 가격에 소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단 이런 상품들은 우리가 선진국 시장 조사를 할 때 고가 시장이 아닌 대중들을 상대로 한 중저가 시장을 조사해야만 발견할 수 있다. 고가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자국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또 다른 선진국들에서 수입된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가 상품들의 소싱처는 찾기도 어렵고, 혹 힘들게 찾은들 제품 구매 단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개인 셀러에겐 아무런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중저가 시장엔 가격에 민감한 중산층 소비자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엔 히스패닉이나 아시아인들 같은 이민자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가면 쉽게 소싱처를 찾을 수 있고, 비록 지금 당장은 해당 상품의 제조 공장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몇 개월만 기다린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공장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니즈 상품을 쉽게 소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니즈 상품의 특성상 아무래도 상품 런칭 초기에는 다소 낯선 상품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즈 상품은 런칭 초기엔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계층을 대상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런칭하는 브랜드 제품의 시장 진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 상품 런칭 초기에 해당 상품을 처음 구매해줄 소수의 고객이 누구이며 그들이 가진 특별한 성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소수의 계층이 망설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소싱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해당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 그들이 더 쉽게 구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디자인해서 그들을 확실한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